저기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할 말이 하나 있어. 자, 이 문장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근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.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라는 말은 사실상 지금부터 기분 나빠질 얘기를 할 거니까 너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 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상대의 말은 보통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꺼냅니다. 너 아까 종업원한테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좋겠더라. 살짝 무례해 보였거든. 자,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아까 그 근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? 알려줘서 고마워. 라고 멋지게 받아넘기는 내 모습이요. 그런데 정작 입에서는 이미 아니 그게 아니라가 튀어나오고 있죠. 특히 평소에 내가 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일수록 더 심합니다. 예의범절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아까 좀 무례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목구멍까지 변명이 차오르거든요. 이상하지 않나요? 분명 나는 피드백을 잘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욱하고 왜 이렇게 아니라고 해명부터 하고 싶을까요?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그 변명하고 싶은 충동의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당신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신경에 가깝습니다. 우리 뇌는 누군가 내 평판이나 위치를 건드린다고 느끼는 순간 그걸 마치 몸에 위협이 들어온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. 신기하게도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위협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실제로 몸이 아플 때 켜지는 뇌의 영역과 상당히 겹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. 쉽게 말하면 너 아까 좀 그랬어 라는 한마디는 우리 뇌 입장에서는 살짝 펀치를 한 대 맞은 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 나도 모르게 방어 자세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게다가 이 반응은 내 이성이 잠깐 일단 드러나 보자 라고 판단하기도 전에 0.3초 만에 몸이 먼저 방어 모드로 들어가 버릴 정도로 정말 빠릅니다. 그래서 그 순간 차오르는 변명을 꾹 참고 끝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 어려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자주 하는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아, 이 일로 나는 저 사람한테 이제 무례한 사람으로 찍히겠구나. 한번 찍히면 되돌리는데 한참 걸릴 텐데 와 같은 바로 내 평판에 대한 걱정입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은 다급함이 올라옵니다.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그 이미지로 남을 것만 같거든요. 하지만 이건 거의 항상 부풀려진 두려움입니다. 심리학에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. 코넬 대학의 한 연구팀이 학생에게 일부러 좀 민망한 티셔츠를 입혀서 강의실에 들여보냈습니다. 그 학생은 교실의 절반쯤은 내 옷을 알아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아챈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. 우리는 남들이 나를 관찰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상상한다고 합니다. 사실 상대방은 그날 일로 당신을 무례한 사람이라고 분류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본 한 장면을 얘기한 것뿐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 다급함의 절반쯤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열심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조언을 잘 듣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여기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보통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대방 말을 다 받아들이고 응, 네 말이 맞아 라고 해주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닙니다. 하버드 법학대학원 교수이자 협상 갈등관리 전문가인 쉴라 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. 진짜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이 내용에 동의할지는 따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. 핵심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. 이해 그리고 동의, 이 둘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. 우리는 보통 조언을 들으면서 동시에 판결까지 내려버립니다. 한마디 듣고 맞아 그랬지, 한마디 듣고 아니 그건 틀렸어. 이렇게 조언을 듣는 일과 그 내용을 판단하는 일을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죠. 근데 진짜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은 이 순서를 나눕니다.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는 일단 이 사람이 본 게 뭐지? 어떤 장면을 본 거지? 까지만 집중합니다. 여기까지가 이해를 한다의 단계인 겁니다. 상대가 전하려는 내용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여기에 동의하는지는 그 자리가 끝난 뒤에 따로 결정합니다. 이렇게 이해와 동의를 분리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당장 변명할 이유가 사라집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변명을 하는 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당장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거든요. 근데 동의는 나중에 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그냥 이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. 굳이 당장 증명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.
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그랬구나, 그렇게 느꼈구나, 알겠어 라고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진 것도 아니고 평판이 깎인 것도 아닙니다. 오히려 그 상황을 가장 성숙하게 다루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. 단지 우리가 그걸 변명도 한번 못한 채 당한 굴욕으로 착각했을 뿐이죠.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그럼 무조건 아무 변명도 하지 말고 다 꾹 참고 들으라는 거야? 나는 그럼 오해받은 채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여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. 이해와 동의를 의도적으로 분리했고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내 입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땐 상대방에게 설명해도 됩니다. 다만 한 가지, 변명과 설명은 겉으로 보면 거의 똑같은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. 둘 다 사실 나는 이랬어 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변명의 목적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줘 라며 상대의 평가를 뒤집는 겁니다. 설명의 목적은 네가 본 거 맞아. 다만 거기엔 이런 맥락도 있었어. 둘 다 사실이야 라며 상대의 그림에 나의 정보를 더하는 겁니다. 다시 말해 변명은 네 판단이 틀렸어 라고 부정하는 것이고 설명은 네 판단에 내 상황 한 조각을 더 얹을게 라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.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대는 이 차이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.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자기 평가를 부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그 상황의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리려는 건지를 이미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버리거든요. 자, 그럼 실제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3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첫 번째, 한 박자 쉬고 질문하기. 아, 그래?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랬어? 이 한마디가 의외로 큰 효과를 냅니다. 우선 그 한마디를 할 때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온 자기 방어 모드를 가라앉히는 시간이 되거든요.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가 방어 모드에서 정보 수집 모드로 전환됩니다. 사실 변명하고 싶은 충동도 알고 보면 정보를 더 얻고 싶다는 신호가 삐뚤어진 형태라고 해요. 즉, 정보를 더 얻고 싶다는 신호를 정말로 질문 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. 두 번째, 그 자리에서 다 끝내려고 하지 않기. 오히려 바로 답하는 행위는요, 대부분 방어 반응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요. 그 자리에선 최대한 이해만 하고 다음날 어제 네가 말해준 거 생각해봤는데 라고 다시 꺼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게 훨씬 성숙한 반응이거든요. 다시 나한테 불편했던 얘기를 꺼낸다는 건 정말로 그 얘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얘기거든요. 세 번째, 내 이미지를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잡기. 이게 좀 핵심인데요.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야처럼 자기 이미지를 완성형으로 꽉 쥐고 있으면 그건 깨지기가 쉽습니다. 흠집 하나만 나도 변명으로 막아야 되니까요. 근데 나는 예의를 계속 다듬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진행형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피드백이 위협이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.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기 이미지를 진행형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이미지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같은 지적을 받을 때마다 아, 미안, 그거 고칠게 라고 답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하지만 문제는 그 대답만 반복될 때입니다. 그러면 신뢰가 쌓이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깎이기 시작하거든요. 특히 부부싸움을 할 때 많이 생기는 일인데요. 왜 했던 말을 또 계속하게 해? 지난번에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잖아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얘기에 집중하세요. 분명 배운 대로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아들였는데 왜 신뢰가 깎이는 걸까요?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으로 학습 곡선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. 한 번 말해줬을 때는 다음에 좀 의식하겠지 하고 두 번째 말해줬을 때는 이제 슬슬 노력하겠지 하고 기다려줍니다. 근데 세 번째에도 똑같으면 그 기대가 아,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러는구나 하고 바뀝니다.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 문제가 행동에서 사람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. 처음엔 이 행동은 잘 못 고치네 였던 게 어느새 이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척만 하는구나 라고 번지게 됩니다. 특정 행동에 대한 실망이 그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. 사실 아까 왜 했던 말을 또 하게 해 라는 한마디 속에도 이미 이 실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은 다시 꺼내는 횟수가 아니라 내용물입니다. 매번 아, 내가 그랬지, 미안 하고 끝나는 건 안 좋습니다. 그건 사과지 변화가 아니거든요. 근데 같은 주제라도 매번 새로운 시도를 들고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지난번에 네가 말해준 거 이번엔 이렇게 해봤어. 이 부분은 좀 나아졌는데 이 부분은 또 실수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거든요. 이러면 상대도 아, 이 사람이 진짜로 바꾸는 중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. 신기하게도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데 신뢰는 깎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여가는 거죠.
자,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잘 듣는다는 건 모든 피드백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자리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느낀 거지까지만 이해하고 그 내용에 동의할지 말지는 나중에 따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즉, 피드백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분리하는 것. 그게 핵심이었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는 상대방의 평가를 뒤집는 변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 정보를 더하는 설명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발끈하고 변명부터 튀어나왔던 기억이 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우리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는 이를 이해하고 잘 컨트롤해 나가면 되니까요.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열심히 변명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